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케플러의 그 행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케플러가 살던 시대는 아주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지금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대요. 자, 아직까지 지금 수학적 법칙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이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칩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 자연 법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 학자가 바로 이 케플러입니다. 자, 그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였대요. 자, 여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태양은 항성이죠.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고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만 해도 지금 뭐였어? 거의 지구 중심.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천동설하고 지동설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서 오히려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은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도는 지동설을 지금 주장한 게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게 바로 케플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거죠. 자, 그래서 또한 그 티코 브라헤의 관측치를 토대로 관측 자료들이 있죠. 데이터.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브라헤의 어떤 이론이나 그 자료들이 데이터가 그리고 케플러가 결국 나름대로 행성 운동을 설명하고 그 법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네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케플러의 이런 행성 운동의 이론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에 영향을 또 거꾸로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행성 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랬으니까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의해서 뉴턴의 만유인력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그 다음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 이 항성이라는 것은 자기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혼자서 빛을 내는 이런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태양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항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항성 주변을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자, 얘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구나 화성이 바로 여기 있는 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운동, 자, 이것을 파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그 다음에 다른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자, 그래서 이 태양도 항성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고정되어 있는 별이 있겠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먼저 정지한 것으로 상정을 해놓고는 이 자전하는 지구,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행성이잖아요.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나름대로 지금 행성의 어떤 운동 법칙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데, 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항성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자, 당시에 여기 있는 브라헤는 관측을 통해 행성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자, 그래서 데이터는 브라헤가 갖고 있고,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는, 이 어려운 문제는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이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에 보일 것인지만 그것을 알 수는 있을 뿐, 자, 그것이 보일 것이지만 그것만 알 수 있대요. 지금 어떤 방향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자, 바로 이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을 지금 항성,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지금 별로 본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주변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또 다른 행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계속 같이 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방향에서 저게 보일 거야?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떨어져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지만, 자, 이것은 태양이나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자, 이 겉보기 운동 천체의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고, 그리고 각속도라는 것은 바로 이 단위 시간당 그 천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각도를, 여기서는 각속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봐요, 지금. 자,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자,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변화를 안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알겠지만, 이것이 정말 정원이 있죠? 동그란 원의 형태로 돌았는지, 아니면 만약에 거리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동그란 원이 아니잖아요. 약간 타원형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 1년 주기라는 것은 이 1년의 바로야. 이 지구가 바로 여기는 태양의 공전 주기잖아요. 1년에 이 360일 5일 동안 도는 그 거리, 이게 딱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하나의 공전 주기가 되니까 이걸 기준을 잡았는데, 문제는 거리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원형으로 도는지 아니면 타원형으로 도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지금 돌고 있는지도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해냈대요. 자, 어떤지 볼까요?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경로에서, 자,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것. 자,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금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확인했고,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이 정확한 원은 아니겠지만 정확한 타원형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원형이 이렇게 타원형이나 원형이나 이렇게 닫혀 있다는 말의 뜻은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의 그 제자리, 그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본 거야.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고요. 이건 결국 다른 행성들도 뭐 태양이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항성이 됐던 그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 그게 주기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이 이제 확실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가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었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보이는 랜턴 M을 상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와 공전하는 어떤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 랜턴, 빛이 비춰지는 거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자, 이 항성의 어떤 위치나 이걸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성, 행성의 위치를. 자, 그래서 그 점은, 자,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든 볼 수 있는 점. 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게 알겠지만 이게 화성을 지금 나중에 잡게 되는데요. 화성은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와 그다음 화성은 결국 같이 원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디를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같이 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화성은 늘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랜턴이 비춰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이 랜턴 M은, 자, 지금 지구보다 지금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 다시 정의하겠지만, 자, 이 그림을 먼저 줘볼게요. 제가 S선 이걸 태양으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를 E, 그 다음에 화성을 M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위에 다시 올라가시면, 자, 여기 S에서 M까지 화성의 거리, 그 다음에
S에서 E까지의 거리는 지구의 거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랜턴 M이라는 것, 자, 이거 그냥 화성으로 그냥 우리가 치환을 합시다. 이것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SM이 SE보다는 항상 커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 자, 이것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돌아올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거죠. 바로 지구가 지금 어디에? 바로 요 위치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시의 위치로 오게 되고. 그러면 SM하고 이 직선상이, 일직선상이 같이 놓이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 SM의 그 선분 안에 바로 이 다시 부분에 바로 지구가 위치하게 되면 이것은 같은 일직선상에 같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종종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 순간에 바로 지구로부터 자, 이거 지구를 제가 여기 이 다시로 써놨어요, 일부러. 그래야 지금 안 헷갈릴 것 같아서요. 이 다시로부터 이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결국 직선 SM과 일치할 겁니다. 같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만약 지구가 다른 때 다른 위치에 온다면 자, 이거를 여기로 옮겼다고 볼게요. 자, 여기는 이 다시에 있다가 이 녀석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E가 이쪽으로 지금 옮겨졌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 걸 E라고 지금 제가 가정을 해놨습니다. 온다면 지구에서 태양 S와 랜턴 M 이 둘 다 보일 것이고, 맞나요? 자, E의 위치에서는 결국 S의 위치도 보이고 M의 위치도 같이 보일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일 것이고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E의 크기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는 E의 크기라는 것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요 크기를 잴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E이고 그 다음에 S와 그 다음에 M에 이 펼쳐져 있는 각도를 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각도 바로 뭐가 바로 여기 있는 각 E, 요거에 E의 각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자,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직선 SE의 방향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선 SM의 방향을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SE의 방향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M의 방향 이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또한 각 S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여기는 이 각도도 우리가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나오면 결국 삼각형은 내압의 각이 얼마야? 180도니까 결국 모두 알게 되겠어? 여기는 이 각도 알게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종이 위에 임의에 그린 밑변 SM의 위에 우리는 각 E와 각 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SEM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로써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자, 아직 그것의 절대적 크기는 알지 못해.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SM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요거만 가지고는 SE, 지구와의 거리나 태양의 거리, 그 다음에 S와 M, 이 화성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는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각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리를 알면 각각 태양으로부터 지구와 화성의 거리를 알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지금. 자, 여기까지 나왔고. 자, 다음 장에 갑니다.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자, 케플러가 주목한 건 바로 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화성으로 가정을 해봤는데, 당시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자, 이미 화성의 공전 주기는 알았대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 지구는 지금 1년, 그러니까 365일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여기 지구에 대비 지금 화성은 1.88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있으니까. 태양을 우리 지구보다 더 큰 원을, 타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더 크게 돌다 보니까, 자, 이것은 거의 2년 가까워지네요. 즉 1.88년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와 이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같은 선에 놓이게 된단 말이야. 자, 화성 M은
자,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년마다 1.88년마다 같은 자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자,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고정된 밑변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SM의 길이는 늘 고정이 되겠네요. 늘 그 제자리로 왔을 때,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길이니까. 자, 고정이 되어 있고, 지구 2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개 원이 돌아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안에 있는 S를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지구 있죠? 지구의 타원형의 이 궤도하고 그 바깥에 있는 이 M, 화성의 궤도의 길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자, 지금 우리 지구는 365일에 한 바퀴를 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화성은 1.88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1.88년이 내 한 바퀴를 돌아서 왔어. 제자리로 왔단 말이야. 자, 근데 지구는 그때 이미 한 바퀴를 더 돌고 더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얘 위치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 여기도 올 수도, 아니, 여기 아니네. 그 아랫부분이겠죠? 뭐 이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지구의 공전궤도 어딘가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S와 M의 거리는 일정하다는 거. 왜? 1.88이고 화성년 주기에 따라서 고정됐다는 걸 보는 거니까.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 그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케플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형과 또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자, 불화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원리상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수학 상태를 고려할 때 아직 수학은 어떻게 되게 좀 뭔가 지금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고요. 자,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바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는 것. 자, 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상황에서 지금 단위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지구라고 이렇게 봅시다.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이만큼을 갔다고 볼게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 거리는 바로 여기 있는 바로 S2-2, 이걸 연결한 요 빗금 부분 있죠? 자, 요만큼을 휩쓸고 간 부분이 면적의 거리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때 똑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자, 이 M이라는 것은 이 화성이라는 건 어때요? 더 먼 곳에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는 똑같은 1시간이란 거리를 가더라도 각은 어떻게 되겠어? 더 작겠죠. 각도가. 어떤 게? 자, 여기 있는 MSM 바로 각 S의 각이 더 작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여기 파란색 빗금 있죠? 자, 포함한 요 빗금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 바로 누가 M, 바로 화성이 이동한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각도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 S의 각은 작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면적으로 따진다면 결국 동일할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동한 그 면적과 그 다음에 여기는 화성이 이동한 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뭐냐?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장축이라는 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긴 장축 이것을 얼마를 한대요? 세제곱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전 주기를 제곱을 하면 이것이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케플러의 자, 바로 여기 있는 바로 행성의 운동 법칙인데 자, 1번에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하나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케플러의 그 지구 타원 궤도 운동을 밝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려는데,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수학적으로 간단이란 말을 썼네요.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이때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 수학적인 어떤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단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이것이 데이터는 있었지만 당시의 수학 상태, 수학이 아직까지 뭔가 완전하게 그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답이 좀 나왔네요. 자, 답은 여기 4번. 자, 3번에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 기억의 상황은 지금, 자, 여기 있는 바로 뭐 화성 연도에 따라서, 화성연에 따라서, 자, 결국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연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온대요. 자, 그렇다면 1.88년마다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자,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고정된 밑변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길이가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구는 그때가 이미 한 바퀴 공전을 끝냈고 한 바퀴를 더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치는 계속 지구의 위치는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SM이 고정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S와 M은 고정되어 있고 이때 지구의 공전 궤도는 계속 바뀌고 있을 테니까 그 거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아래쪽에 있을 수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밑변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삼각형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답은 여기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는데 케플러는 자전하지 않은 지구가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고 그 주위를 항성과 행성이 공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 자, 그렇다면 항성인 우주가 바로 이 태양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지구를 비롯한 자,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는 바로 이게 뭐야? 태양 중심설 또는 지동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러한 믿음은 그가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확고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양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신성시하는 바로 신 플라톤주의를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케플러는 천체의 원운동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자, 천체의 원운동이라는 건 결국 뭐야? 천동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구 중심설. 자, 이런 시대에 행성의 운동의 원운동의 조합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 사고를 지금 펼쳤고 이는 그가 선험적인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보다는 관측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자, 모든 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얻어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케플러가 지금 원운동으로만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미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이미 여기서 누구는 그 윗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인가요? 여기 보시면 케플러는 지금 누구 걸?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뭔가 잘못됐던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케플러 원운동만으로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경향에서 그래서 벗어난 거니까. 자, 여기는 이 선후 관계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형이구나. 이걸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갖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답은 4번.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